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뉴욕 5,400불, LA 2,550불, 애틀란타 1,200불, 신시내티 1,100불. 네, 투베드룸 아파트 평균 렌트비입니다. 워낙 비교가 안 되는 뉴욕보다는 적지만 LA가 다른 곳에 비해서 2배가 넘네요. 요즘 연일 오르고 있는 LA 지역 평균 렌트비가 2019년까지도 계속 오를 전망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좀 재미있게 붙여봤습니다. 2019년 렌트비 너무하죠?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문제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일 공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남가주 지역의 렌트비. 이 렌트비는 물론 아파트 렌트비도 될 수도 있고 콘도나 타운하우스 또는 일반 하우스의 렌트비도 될 수 있는데 이 렌트비가 2년 후인 2019년까지도 계속 오른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오르는 거예요? 네, 부동산 연구기관인 US 러스크 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최소 오는 2019년까지 남가주 일대 빈방은 적어지고 렌트비는 크게 오르게 됩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렌트비 중간값은 2,237달러입니다. 빈 유닛, 즉 공실률은 3.94%에 달합니다. 그런데 연구진은 LA 카운티의 렌트비 평균 가격이 매년 3%씩 인상돼 2019년에는 월 136달러가 오른 2,37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공실률은 현 3.94%에서 3.91%로 미미하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US 러스크 센터의 리차드 그림 선임연구원은 아무리 개발업자들이 아파트 신축에 열을 올리더라도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진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LA 지역을 이제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이제 오렌지 카운티나 다른 이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오렌지 카운티 인상폭이 3.6%로 LA보다 더 컸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렌트비 중간값은 내년엔 2,304달러, 2019년엔 2,379달러가 됩니다. 리버사이드를 포함한 일랜드 엠파이어의 경우 가격은 LA나 오렌지 카운티보다 낮았지만 상승폭은 가장 컸습니다. 일랜드 엠파이어는 향후 2년간 렌트비가 각각 4.1%, 4.2% 올라서 내년엔 1,509달러, 2019년엔 1,573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외에 샌디에고 카운티는 2019년까지 월 121달러, 벤츄라 카운티는 98달러가 뛸 전망입니다. 이렇게 렌트비가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쉽게 생각하면요. 렌트 인구가 많다는 건 상대적으로 자택을 소유한 인구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진은 남가주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주택 소유율을 주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실제로 LA 같은 대도시에서 내 집을 갖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습니다. 과거 보도해드렸었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LA에서 내 집 마련까지 평균 21년의 세월을 허비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또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는 당장 내년만 해도 주택 판매는 늘지만 증가폭과 구매력이 떨어져서 내 집 장만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남가주 임금과 고용 상황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도 지역 경제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균 21년이 걸린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한 25살 정도서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플랜을 짜고 있는데 21년이면 45살이나 돼야 내 집 마련하는 거고 그게 사실 또 시작이에요. 네. 그 몰게지 페이먼 갚는데 20년, 30년 그렇게 걸리니까 참 이게 심각하다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파트든 일반 하우스나 콘도, 타운하우스든 그런 주택 렌트비 시장만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게 그 문제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많이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바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상황은 같아서 비즈니스 업주들의 어려움도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지난 3분기 LA 카운티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14.4%로 지난 분기 13.7%, 지난해 같은 분기 13.3%보다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공실률은 올랐지만 렌트비는 스퀘어피트당 $3 32센트가 돼서 2분기와 비교하면 13%,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4%나 상승했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공실률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빈방이 있다는 건데 네. 그 공실률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럼 빈방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네. 그럼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도 렌트비가 오른다고요? 네, 그게 되게 기현상인 기현상이고 건데 아마 새로 지은 건물들 때문에 그런가요? 맞습니다. 이게 신축 매물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네. 신축 건물의 렌트비가 크게 오르니까 이제 전체 렌트비 평균도 함께 오르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같은 현상은 산타모니카와 LA 다운타운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산타모니카의 경우 새롭게 들어선 펜팩토리 컴플렉스가 스퀘어피트당 $5로 경기 침체 이전 수준의 렌트비를 받고 있고요. 또 대한항공이 개발한 윌셔 그랜드 프로젝트죠. 네. 이곳 역시 스퀘어피트당 $4 25센트로 주변 빌딩 렌트비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뭐 일반 하우징이나 뭐 상업용 건물이나 이제 렌트비가 이제 다 같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다시 이제 집 쪽으로 좀 돌아와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까 뭐 20년 얘기하셨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 집을 장만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플랜을 많이들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오는 2019년까지 남가주 주택 가격도 계속 오른다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다만 집값 상승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주택 가격이 올해는 5%, 내년엔 4%, 그리고 2019년에는 2.5%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남가주 주택 가격이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조금씩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놨고요. 현장 브로커들은 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의 매물이 거의 없고 결국 중간 가격 혹은 그보다 약간 비싼 주택들의 구매자가 몰리면서 멀티오퍼 경쟁이 더 심해지고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중간 내지는 조금 비싼 거기에 소비자들이 몰리니까 거기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몰리니까 집중적으로 이 부분이 오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또 대부분 한인들이 선호하는 금액대잖아요. 그게. 네. 자, 요즘 저희 방송국으로는요, 이 섹션 8 저소득층에게 렌트비를 정부가 일부 보조해주는 이 섹션 8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매일 전화를 주십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렌트비가 오른다는데 누굴 탓하겠습니까마는 요즘 LA의 렌트비 고공행진은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USC 러스크 센터에서 제시한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또 렌트비가 힘든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섹션 8인데 지금 이 섹션 8에 한인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 정부가 이제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정책으로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슈 마칩니다. 문재인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